안녕하세요. 오늘 학부모 토론회 2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책을 내고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에 그 QR 링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 자료가 저희 학원 카페에 있다 보니까 QR을 타고서 카페 자료실로 들어오셔서 이제 거기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그 질문을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워서 유튜브 촬영을 할 때 한 번씩 그동안 올려주신 질문에서 공통되는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올려드리려고 해요. 영원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책을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책 내용 중에 영어의 문장이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초3 아이에게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그냥 주어진 한글 문장을 보고 영어 문장을 써봐라는 아이 입장에서 너무 막막할 것 같아서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어순을 알려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초 어순을 알려주고 문장 구조를 익히게 도와주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50번쯤 틀려서 안 틀리기까지 아이 스스로 틀린 부분을 발견하게끔 집에서는 엄마가 지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 이외에도 이제 아이한테 대체 시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질문들이 조금 겹쳐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워크북 뒤에 실린 거 보셨나요? 만약에 그 워크북 갖고 그 둘째 아이를 지금 집에서 지도를 하신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둘째 아이는 어려가지고요. 아직 한국어를 이제 현재 과거 그것만 얘기해도 아직 딱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뭐 이건 과거다 현재다 뭐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건 아직 무리일 것 같고요. 아직은 저는 노출에 초점을 두고 문법성은 좀 천천히, 그러니까 첫 문장을 조금 알고 있을 때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뒤에 이렇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얘기해 주려고 아직 책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2학년 올라가는 건가요? 예, 2학년 올라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는다와 밥을 먹었다 이 차이를 일단은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네. 한국어로 일단 아직 설명이 안 돼요. 얘기해주면 그때는 이제 이러는데 그걸 영어로 들이미는 것보다는 조금 아직은 여기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어 조금 더 하고 쉽게 받아들일 때 영어가 이래서 이렇게 딱 그때 설명을 해주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님들이 이 질문을 공통적으로 많이 주셔서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를 막 시작하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 어떤 느낌으로 시작하시면 되냐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을 제가 우선은 많이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어려서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할 때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엄마 밥. 이라거나 그게 하나하나.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말 막 하기 시작할 때 엄마 밥 주세요가 아니라 엄마 밥 이렇게 말한다거나 그럴 때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해야지 정확한 문장으로 다시 되받아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영어를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주어 동사를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순을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지금 아이가 이제 만약에 단어로 말한다고 해볼게요. 뭐 breakfast나 뭐 rice나 정도의 말을 아이가 그걸 원해서 이제 그 정도 단어의 말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엄마 밥이라고 하는 애한테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해야지 라고 말을 한 번 했다고 아이가 그 다음에 또 바로 엄마 밥 주세요라고 안 하면 그게 답답하거나 막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 텐데 영어에서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딱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되지 않은 물론 3학년이라도 이제 영어 문장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라면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고 교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선은 현재 과거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근데 그거는 한국어 문장에서 먼저 해야 돼요. 영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주어 동사 목적어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책에 있는 1-1 기초시제로 영어 문장력 키우기 워크북 50선 1-1에 있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1-1이랑 1-2가 이제 있어요. 근데 1-1에는 사실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비동사만 나오는 문장들로만 제가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고 1-2에는 일반 동사로만 나오는 문장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라도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15문장 안에 여러 개 랜덤으로 섞인 거를 제가 주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영작을 하기 전에 한글 문장을 우선 읽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다. 이걸 읽었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뭘 물어보냐면 이게 행동이에요? 상태예요?를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몇 분이 걸리든 혼자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는 사람이니까 상태요? 이렇게. 근데 그 상태랑 행동 구분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나이 때 아이들 개념으로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상태는 비동사고요. 전 비동사라는 말도 저학년 아이들한테 사용하지 않아서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행동은 일반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는 이제 비동사를 써야 되니까 아이가 만약에 구분을 못해요. 이번에 구름은 회색이다가 있어요. 근데 구름은 회색이다, 행동이요? 이렇게 아이가 말을 했어요. 상태랑 행동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러면 저는 다시 물어봐요. 구름이 회색인 게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구름이 움직이는 거 말고 회색인 게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면 아이가 잠깐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상태라고 말을 해줘요. 또는 그는 버스를 탄다라고 1-2에 3번에 그는 버스를 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도 물어보죠. 모든 문장에서 저는 15문장을 영작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질문을 항상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상태예요? 행동이에요? 그는 버스를 탄다가 있는데 그럼 우선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는 버스를 타는 게 상태예요? 행동이에요?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해보고 상태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얘는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태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다시 그가 버스를 타려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러면 움직인다고 아이가 다시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하고 대답하는 시간은 무조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아이가 생각하고 대답할 때까지. 그는 버스를 탈 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행동이야. 3학년까지, 1, 2, 3학년까지 영작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이 1, 2, 3학년까지 이 개념만 잡는데도, 이 행동이랑 상태 개념만 잡는데도 오래 걸리는 아이들은 주3의 기준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해요. 이게 지금 1, 2, 3학년 기준이고 이번엔 5, 6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5, 6학년 학생들 중에 이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타 학원에 오래 다니다가 한 5, 6학년에 저한테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레벨 테스트를 보면 AR 지수도 한 3점대 이상? 많이 나오는 친구는 막 4점대, 5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랑 행동을 구분하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를 한글 문장을 읽고 구분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학년 아이들도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한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때 이 아이한테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얘가 뭘 모르는구나를 계속 그날 이해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얘는 오늘 이걸 모르는구나. 내일도 이걸 모르는구나. 모레도 이걸 모르는구나. 계속 몰라요. 모르는 걸 그냥 베이스에 두세요. 아는 걸 베이스에 두시면 조금 조바심이 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 언제까지 모르나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모르나? 이제 그거에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지도를 하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기대도 안 했는데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심으로 아이한테 칭찬을 하게 되거든요. 우와! 안 해! 막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그 진심 어린 칭찬을 또 느껴요. 아이들도 진심을 또 다 느끼기 때문에 그 칭찬이 아이가 공부하는데 엄청난 자양분이 돼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상태랑 행동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2번.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 주실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얘가 한글 문장을 읽었어요. 나는 사람이다. 우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한글 문장을 읽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이가 한글 문장을 읽을 때마다 먼저 물어봐 주셔야 할 건 상태예요, 행동이에요? 그거를 정말 끊임없이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상태랑 행동을 구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거를 이제 그것도 끊임없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매 문장마다. 구름은 회색이다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구름은 회색이었다가 아이가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5, 6학년인데도 구분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5, 6학년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은 제가 15문장 이렇게 있는 영작지를 주면 우선은 영작 시작 안 하고 이 문장 하나하나 옆에다가 다 현재인지 과거인지부터 써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냥 많이 한국어에는 노출이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게 이렇게 타닥 돼서 말이 나오지만 들어봤던 말이 이게 영어는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서 이게 상태인지 행동인지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저도 애한테는 뭐 이걸 이제 지금 안 가르친다고는 했지만 책을 읽어주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얘기는 했어요. 저도 이렇게 뭐 이거는 상태고 이건 행동인데 아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어디서 저도 봤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게 액션 버브랑 이 비버브랑 이 일반 동사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는 멈춰 했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거는 일반 동사로 구분하고 멈춰 했을 때 너 예쁜 거 멈춰 그럴 때 멈출 수 없잖아요. 너 사람 뭐 네가 학생인 거 멈춰 할 때 멈출 수 없는 거는 이 비버브라고 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이제 제 인지 수준에서 저는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는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는 것과 원래 그냥 뭐 키가 크고 뭐 또 예를 들면 뭐 내가 행복하고 이런 걸 너 이제 행복하지 마! 그랬을 때 이거 멈추지 못하니까 이거는 행복하니까 이거야. 니은으로 끝나고. 근데 이게 제가 9살에는 사실 설명은 안 했고요. 8살 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나도 알고 행복하다도 근데 우리는 보통 행복하다라고 외우잖아요. 해피를 행복한 이렇게 뭐 니은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I happy 할 때 여기 M이 뭐 I am을 이렇게 뭐 You와 I am, they야 이걸 당연히 입에 익숙해진 애들은 생각 없이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서 얘한테 이걸 상태랑 행동이고 이럴 때 멈춰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걸 이렇게 자동화,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체화된다고 그랬죠 자기 몸속에. 그러기까지는 이게 노출량을 그만큼을 학습적으로 얘기하면서 넣어준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엄마 아빠 할 때 특히 한계가.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근데 1만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하루 종일 영어만 다른 학교 안 가고 진짜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마큼을 했을 때 1만 시간이 나오냐를 봤을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막대하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기준은 오히려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했을 때? 3학년에 왔어요. 3학년인데 2학년에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2학년이라고 해볼게요.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3학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하실 수도 있으니까 2학년 초반에 시작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파닉스는 끝난 아이예요. 파닉스는 끝나서 tree라던가 뭐 보통 스마트 파닉스 rock이라던가 많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발음 정도는 할 줄 아는데 뭐 문장을 만들거나 뭐 긴 원서를 읽거나 그거는 좀 어려운 친구라서 이제 이렇게 영작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 수준의 친구들을 제가 가르쳐 본 결과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주 3회 기준. 주 3회. 주 3회 기준으로 저는 하루에 15문장 하는데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5문장 다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90분 수업인데 90분을 꽉 차게 이 15문장 갖고 씨름을 하다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그러는 네. 그러면은 이거 15문장 다 못하고 어떤 날은 그래 오늘은 열심히 했으니까 10개만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주 3회 기준으로 90분씩 뭐 10문장 기준으로 할게요. 10문장에서 15문장 기준. 주 3회 10문장에서 15문장 기준으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러니까 꾸준히 한다는 기준으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적어도 상태랑 행동은 구분하고요. 늦더라도 뭐 한 2학년 정도만 돼도. 네, 1년 정도만 지나면 상태랑 행동은 구분을 하고 근데 그 상태랑 행동을 구분하는 건 사실 중학교 내신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중학교 내신의 핵심은 결국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구분인데 그 기본이 제대로 안 된 채로 중학교 가는 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I am run? 나 달려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I am run. I am run 그리고 I running. I running. 나 달리고 있어. I running 대표적인 그렇게 원어민 어학원에 상당히 오래 다녀도 그렇게 말하는 구체적으로 딱 그걸 찝어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노출 쪽으로 되게 저기를 받다 보면 그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알아듣거든요. 많이 배려해 주시고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강사들은 알아들으니까 또 지적한다고 그게 한 번 들어서 그걸 내 말에 머릿속에 판단해서 적용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아이들은 한두 번 듣는다고 맞아요. 그거를 체화시키지 않거든요. 어른도 안 되니까. 제가 책에도 썼듯이 50번 이상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똑같은 내용을 상태랑 행동을 구분하는 거를 틀리고 그러니까 학원에 이 문장을 쓰는 연습은 사실 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이거 왜 틀렸는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어순하고 이거 관사 붙이고 수일치만 하면 그렇게 틀릴 게 사실 단어 모르는 건 뭐 어차피 그때 하니까. 단어 모르면 무조건 이제 단어 검색은 무조건 아이 손으로 스스로 네이버 사전 스스로 검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타자 치는 것도 진짜 느리거든요.
한글 타자를 음. 잘 못 쳐서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이 한글 타자 이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것만 단어 검색하는 것도 시간 막 5분씩 잡아먹고 그래요. 그래도 냅둬요. 왜냐면 그래야 자기도 답답해요. 저학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전 검색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사전 검색 벌써 했잖아요. 위에 문장에서 벌써 사전 검색 2번이나 했어. 모르는 단어 2개 있어가지고. 근데 저 시간 오래 걸리고 귀찮고 선생님이 찾아줬으면 좋겠고 엄마가 찾아줬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보통 자기가 귀찮은 일 잘 안 했거든요. 그쵸. 물어보면 대답해주길 물어보면 대답해주거나 아니면 엄마가 대신해주거나. 근데 이 사전 검색은 내 손으로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오히려 또 생각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거 뭐였더라? 나 사전 검색하기 싫은데, 그 단어 뭐였더라? 이렇게. 하지만 사전 검색하는 것도 결국에는 아이 몫으로 꼭 남겨주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사전 검색하는데 단어 타자수가 느려서 답답해한다. 한컴 타자 연습시켜주세요. 어차피 또 좀 크면서 해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한타를 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영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타를 칠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셔야지 그거를 아이가 느리다, 이제 답답해한다, 짜증을 낸다 한다고 해서 그걸 대신해 주시거나 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차피 그거는 이제 아이의 짐으로 다시 또 남아있게 돼요. 언젠간 아이가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2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상태인지 행동인지를 구분하는 것과 그리고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봐 주시는 거. 1-1과 1-2에는 평서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평서문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동사가 나온 상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주어를 우선 앞에 써주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알려주지 마시고 나도 아이가 생각해서 쓸 수 있게 그리고 구름을 모르면 구름은 검색할 수 있게 그래서 먼저 주어를 쓰고 그리고 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나일 때는 상태 못 써야 돼 그것도 일일이 물어봐 주시고 나일 때는 상태 못 써야 돼 그러면 아이가 M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과거야 이 문장이 과거인데 M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 과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알려주지 마세요. 그것도 자기가 또 생각해야 돼요. M의 과거가 뭔지. 근데 초반에는 저는 3학년 아이들까지는 처음에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그 비동사표를 주거든요. 그냥. 보고하라고. 네, 그냥 보고하라고. 그 표가 있으니까 아이는 현재일 때 못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게 많아지니까 네. 경우의 수가 평소문만 할 땐 괜찮은데 과거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초반에 너무 기초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동사표 주시고 그리고 일반 동사도 줘요. 그거 표 제가 카페에 올려놓지 않았나요? 비동사표랑 일반 동사표? 그거 만약에 못 봤어요. 네, 찾아보고 없으면은 그 비동사표랑 일반 동사표도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구분해서 아이가 찾아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 들어가서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프로세스가. 아이가 하는 건 하나 그거를 아이일 때 M을 찾고 히일 때 뭐를 찾고 구름은 또 I나 U나 히가 아니잖아요. 그럼 구름은 또 어떻게 해? 구름은 뭐 찾았어야 돼? 구름일 때는 구름이 1개야 여러 개야 이렇게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개일 때는 is 쓰고 여러 개일 때는 are 써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시면 돼요. 일반 동사일 때도 이제 일반 동사일 때도 3인칭 단수까지 가시면 너무 어렵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고 그냥 I랑 U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 안 붙이잖아요.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초반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한 명이면 S 붙이는 거야. 근데 나랑 너는 안 붙여. 그냥 이게 다예요. 저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한 명일 때는 S 붙여야 돼. 뭐 개구리가 주어예요. 그럼 개구리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그럼 한 마리니까 S 붙여야 돼. 그냥 거기까지만 알려줘요. 애들이 근데 I랑 U는 한 명인데 왜 안 붙여요? 물어볼 것 같으시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한 명일 땐 S 붙이라 그러시고 I랑 U는 안 붙여. 거기까지만. 더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에 서서히 아이들이 이제 학년 올라가고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날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대답해 주시면 되고 미리 다 이제 어머님은 많은 걸 알려주고 싶으시고 얘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많이 이제 알려주려고 하시겠지만 어차피 다 흘린다.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작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 책에 실어드린 이 워크북 50선 있잖아요. 이거 갖고 1년 동안 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만 1년 동안 돌리셔도 충분해요. 진짜로.
이거 만약에 1번부터 50번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요. 그럼 1번부터 그냥 다시 하세요. 그래도 아이는 이걸 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 아이한테는 새로울 거예요. 하지만 처음보다는 속도가 분명히 빨라져 있는 거는 분명히 발견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시키시고, 저한테 따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동탄이 아니신 다른 지역에서 엄마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카페에 가입하셔서 아이랑 해보고 싶은데 어순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시제를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신 어머님분들도 계시고, 아예 엄마표에 자신이 없으셔서 이거 해주고 싶긴 한데 근처에 이런 학원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신, 따로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를, 지금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있어요. 올해 이제 6월까지, 올해 상반기에 론칭을 할 예정이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지도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필리핀 선생님이랑 1대1로 수업을 하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영작 시스템은 그 필리핀 선생님들한테 지금 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필리핀 선생님이랑 1대1로 영작을 진행하면서 이제 왜 이렇게 어순이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보실 수 있고, 물론 사이트에서는 스피킹도 따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리스닝도 따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고, 리딩도 따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과목이 다 따로 있어서 라이팅을 해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전에는 꼭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론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